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콩 음식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의 식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조선 고유의 민족 음식입니다. 썩장과 단복장은 수천 년을 헤아리는 조선 사람의 식생활과 더불어 고유한 민족 음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콩의 원산지로서 콩 가공 역사도 수천 년을 헤아립니다. 우리 선조들은 집집마다 뜨뜻한 온돌 위에 멍석을 깔고 생활해 왔는데 이 멍석 위에서 여러 가지 콩 음식을 가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멍석 바닥에 떨어진 콩알에서 맑은 점액 물질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약간 두어 먹어보니 그 맛이 참 별맛이었습니다. 그 후 일부러 볏짚으로 만든 바구니에 삶은 콩을 넣고 띄운 다음 간을 넣어 먹기 시작했는데 민간에서는 콩을 삭혀서 만드는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썩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옛 문헌들인 고사 신서나 중보살림 경제에도 첫 소리가 내릴 때 해콩 한 마를 푹 삶아서 멍석으로 싸가지고 온돌에서 3일간 띄운 다음 절구에 찌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자기 지방의 풍토와 기호에 따라 매주도 빚고 숙성도 시키면서 장의 가지수를 늘렸습니다. 독특한 맛과 영양가를 가진 썩장을 만드는 풍속 역시 세대를 이어 오늘까지도 널리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썩장을 만들자면 우선 알알이 선별한 콩을 물에 풀풀 굽니다. 그 다음 가마에 넣고 콩알이 무를 때까지 2~3시간 동안 쪄냅니다. 한편 콩을 띄울 볏짚도 같이 준비합니다. 콩을 볏짚으로 꼭 띄워야 하는 것은 이 볏짚 속에 콩을 발효시키는 썩장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온성균인 썩장균은 온도가 35도 내지 47도씨 구간에서 최대의 활성을 가지며 100도씨 온도에서도 50분 정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 가능합니다. 콩을 찔 때 마지막 10분 정도 볏짚을 가마에 같이 놓고 찌면 볏짚 속의 다른 잡균들은 다 죽고 썩장균만 남아 위생적으로도 좋습니다. 볏짚이 다 소독되면 놀비가 큰 그릇에 한 볼 골고루 깝니다. 그 다음 콩을 한 볼 깔고 또 그 다음 볏짚을 깔고 이렇게 서로 옷 바꾸어 3 내지 4겹 정도 쌓아 두께가 6 내지 8cm 되게 합니다. 이것을 따뜻한 곳에 옮겨놓고 발효시키는데 온도가 35도씨 이상 되면 볏짚 속의 썩장균들은 때를 만난 듯이 콩에 달라붙습니다. 썩장균들은 콩 속의 영양소를 먹고 맑은 조맥 물질을 내보내는데 이 속에는 프로테아제, 아밀라제, 리파제와 같은 여러 가지 분해 효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콩에는 대체로 단백질이 40%, 기름질이 20%, 전분이 5% 정도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분해 효소들에 위하여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기름질은 기름산으로, 전분은 당으로 이렇게 조분자 물질들로 분해됩니다. 스무 시간 정도 지나면 발효된 콩 겉면에는 맑은 점액질이 생겨나는데 이렇게 실처럼 질질 늘어나는 점액이 많아야 발효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발효가 끝나면 온도가 10도씨 아래인 곳에 옮겨 발효를 정지시켜야 하는데 지난날에는 서늘한 같은 데 보관했지만 지금은 냉동기를 이용합니다. 먹을 때에는 구미에 맞게 소금과 고춧가루, 마늘 등 여러 가지 조미료를 함께 넣고 가공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썩장은 메주장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볏짚으로 처리하기는 같지만 온도가 낮은 데서 서서히 띄우면 메주 곰팡이균이 우세해져 메주장이 되고 온도가 높은 데서 빨리 띄우면 썩장균에 비해 썩장이 됩니다. 그리고 메주장은 오랫동안 도두고 이용하는 기초식품이라면 썩장은 콩나물이나 두부와 같은 부식물에 가깝습니다. 썩장은 더운 밥이나 국에 비벼 먹으면 입맛도 돋구고 다른 콩 음식보다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콩나물이나 비지는 소화 흡수율이 50 내지 60%, 두부는 70 내지 80% 정도지만 썩장은 90% 이상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평균 50g 정도의 썩장만 정상적으로 먹어도 인체의 기초대사에 필요한 영양 성분은 보장됩니다. 이 밖에도 썩장의 점액 속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산 폴리펩티드, 디피콜린산, 프락탄과 같은 물질들은 그 자체가 직접 소화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혈전 방지, 암 예방, 노폐물 제거 등 여러 가지 양리작용을 하므로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썩장은 햇빛에 말려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마른 썩장콩을 새참 삼아 그대로 먹을 수도 있고 가루를 내어 차처럼 물에 풀어 건강식품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담북장은 썩장을 반쯤 타게어 만든 밑반찬입니다. 졸구에 찌운 썩장에 소금을 두고 무나 고추, 젓갈 같은 것을 버무려서 단지에 넣어 한 주일 내지 한 달 정도 더 발효 숙성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담북장입니다. 담북장은 썩장과도 다르고 토장과도 다른 특이한 맛을 내는 밑반찬입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구미에 맞는 썩장과 담북장은 영양을 보존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좋은 조선 고유의 민족 음식입니다.
겨울철의 대자연을 정복해가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과정에 발생발전되어 온 스키 운동은 오늘 세계적 범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며 널리 진행되고 있는 체육 종목이 하나입니다. 스키 경기에는 크게 북방형 스키 경기와 고산 스키 경기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고산 스키 경기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북방형 스키는 주로 산들판에서 규정된 거리를 누가 더 빨리 지치는가를 겨루는 경기이지만 고산 스키 경기는 높은 산에서 제정된 지침길에 있는 장애물과 기문들을 에두라 내려오면서 누가 결승선을 빨리 통과하는가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는 종목입니다. 이로부터 스키 경기장은 산 비탈면을 따라 스키를 신고 지쳐내리기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산 스키는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비롯한 알프스 산줄기를 낀 나라들을 중심으로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내리지치기를 기본으로 경기를 진행해 온 것으로 하여 일명 알핀 스키라고도 부릅니다. 이 경기의 세부 종목에는 내리지치기, 작게 돌아내리기, 크게 돌아내리기, 초대 크게 돌아내리기, 복합 경기 등이 있습니다. 고산 스키 경기 지침길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지쳐내리기를 진행할 수 있게 너비를 최소 30 내지 60m로 하고 있습니다. 고산 스키 경기에서는 종목별로 경기 속도와 적용되는 기술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종목마다 표고차나 지침길의 길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로 내리지치기, 작게 돌아 내리기, 크게 돌아 내리기 지침길을 보기로 합시다. 먼저 내리지치기 경기 때 지침길입니다. 지침길은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선까지 지팽이를 거의 쓰지 않고 내리지칠 수 있어야 하며 결승선 뒤에는 길고 넓은 공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침길의 표고차는 남자일 때 750 내지 1100m, 여자인 경우 500 내지 800m이며 경사면의 스키 지침길 길이는 1800 내지 3200m 정도입니다. 작게 돌아내리기입니다. 작게 돌아내리기 경기는 표고차가 남자인 경우 180 내지 220m, 여자일 때 120 내지 190m, 전체 경사면의 길이가